네, 뉴욕 증시의 분위기, 국채금리 하락 속에서 이날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에서 이와 비슷한 영향을 좀 받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결고리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입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과장님과 볼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자, 거래량이 동반되지 못한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 별로 안 좋은 상승이군요. 네. 제가 약간의 이 뉘앙스를 넣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군요. 네, 상승이 전반적으로 다 나왔고 섹터별로 보게 되더라도 네. 거진단 상승이 나왔었기 그랬죠. 때문에 네. 어제 시장은 사실 흡족할 수 있기는 하지만 네. 거래량이라든지 아니 모멘텀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약간 2% 정도 부족한 게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이제 이 라벨링을 좀 한 부분이 있었었고요. 네. 사실 거래량만 놓고 보게 되면은 올해 들어서 6번째로 적은 거래량이었습니다. 그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주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고, 그쵸. 그리고 FMC 의사록도 내일 이제 발표가 되고, 네. 이러다 보니까 방향성 자체가 뚜렷하게 나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요 근래 하락이 나오다가 일부 이제 자율적인 반등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네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네. 이 자금만 놓고 보게 됐을 때는 계속 유출이 나오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일단은 상승이 나왔지만 너무 환호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어느 정도 균형감을 좀 갖고 가자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었었는데요. 우선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사실 좀 아쉽죠. 연준이 계속적으로 매파의 발언과 그렇죠. 한쪽에서는 또 그래도 시장을 달래줄 기성의 발언이 함께 나오고 있어서 네. 이게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이 쏠리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달라지고 있는데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의 이 금리 이 정책 관련돼서 속도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다. 약간 당근. 이쪽에 예. 포커스를 조금 더 맞춘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하지만 이 부분은 양쪽 다 나오고 있는 만큼 네.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는 점은 염두를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겠네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제약적 정책의 기조에 진입하는 시점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금리 관련돼서 인상 속도를 조금 둔화시키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속도 조절이네요. 예. 지금은 70년대와 달리 이 현재의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잘 고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70년대 때 사실 조금 이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거를 확인을 하고 다시 금리를 인하했다가 문제가 됐던 적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 총재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보여주는 것보다 금융 긴축의 수준이 훨씬 더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이 금융시장은 금리가 6% 수준인 것처럼 움직이고 있다.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뭐 그만큼 과도하게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네. 뭐 일맥상통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가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제 JP모건은 연준 내 매파적인 발언과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 금리 인상 사이클 관련된 우려가 뭐 이에 따라서 조금 완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뭐 결국은 23일 날 발표되는 11월 이 FMC 의사록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관련돼서 정말 속도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나 연준 이사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라던가 아니면은 뭐 속도는 늦춰질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종 금리가 너무 높여 있으면 또 문제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최종 금리 또 어느 정도 수준을 우리가 말이 거론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작게는 얼마나 올릴지 그리고 많게는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갈지를 포인트로 보면서 FOMC 의사록을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계속 중국 코로나 얘기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문제가 되고 있죠. 중국 코로나 관련돼서 사실 그 전에 나왔던 동력 중에 하나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게 되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이러한 이제 의지까지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 중국에서 코로나에 관련된 확진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럼 다시 제로 코로나 가고 그럼 경기 또 위축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이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본토에서 보게 되면은 2만 명이 넘게 확진자 수가 6일째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사실 숫자만 놓고 보게 되면 우리나라보다 적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뭐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중국 측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의료 시설이나 이런 게 부족한 상황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사회적인 문제가 많은 부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방역 정책에 대한 부분이 조금 강화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상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장소에 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PCR 검사를 하고 예. 음성이 뜬 게 한 72시간까지 유효했었었는데 그랬는데요. 이제는 48시간 내에 이런 이 검사를 받고 나와야지만 공공장소 출입을 할 수 있다. 조금 더 타이트해진 거네요. 조금 더 타이트해진 거죠. 그렇군요. 뭐 이런 부분이 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보다 포커스를 맞췄던 부분은 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전일 이제 오후에 보게 되면은 네.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네네. 이 조기 예방과 신속 방역을 토대로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통제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은 이 봉쇄를 단행을 하기는 하지만 기간을 줄이고 봉쇄 지역을 최소화해서 경제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도 진행이 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조금 더 맞추게 네네. 되면서 이 발표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중국 위안화가 강세를 좀 보이고 미국의 선물도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5일 날 이제 봉쇄하기로 한 광주 바이온 지역의 기간에 맞춰서 정말 해제가 될 것인지가 예. 중국 코로나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힌트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해제가 되는지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월가에서는 결국은 미국 증시가 분명한 상승세 재개를 누리기 위해서는 네. 이 중국에서의 경제 활동 정상화라는 호재가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만큼 네. 이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가 되게 되면은 미국에서도 증시에 대한 부분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생길 거고요. 예. 국내에 있어서도 사실상 수출에 대한 부분이 다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에게도 상당히 큰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서 문을 열고 또 관련해가지고 국내 전체 글로벌적인 영향이 좀 풀어지고 전쟁도 좀 없어지면은 웬만한 매크로 문제는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좀 세부적으로 어쨌든 뭐, 질적인 그런 상승은 아니었다 이렇게 좀 판단은 되지만 그 가운데 또 반도체라든지 뭐 시장 자체가 뭐 이렇게 하락하는 가운데 잠깐 반등 주는 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 들면서 반도체가 강했기 때문에 오늘 또 국내에서도 약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네, 뭐 이런 부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고, 셌네요. 네, 그리고 이제 주요 종목들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대부분 3에서 한 4% 정도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 반도체 관련돼서도 한 3일 정도의 이제 차익이 국내에서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을 저가 매수로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한 기업이 있는데 이 실적 발표한 내용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이 아날로그 디바이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3분기 실적이 이제 컨센서스를 이제 상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EPS 역시나 컨센서스를 상회를 하게 됐고 괜찮아요. 4분기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던 부분이 네. 시장 컨센서스보다 조금 더 높게 제시를 하게 되면서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좋지 못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뭄의 단비 같은 실적이 더욱더 잘 나올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많이 좋아진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데일 같은 경우에는 이 전날 이제 장 마감을 하고 실적 발표를 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네. 역시 실적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절대적인 수치라든지 이런 거는 썩 좋지는 못하기는 했습니다만 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이런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요. 컨퍼런스 콜에서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이 부분을 제시를 하게 되면서 네. 이 프리마켓에서는 별로 좋지 못했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그랬는데 장 마감을 하게 되면서 보게 되면 6%가 넘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호재가 터진 겁니까? 따로 호재가 터졌다기보다는 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보다 긍정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오늘 국내 반도체 섹터가 기대가 되는 부분은 사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런 가운데 또 다른 이제 뭐 PC를 사고 판다라면 또 소매 쪽에서는 베스트바이가 있었었는데요. 2자릿대 상승률을 했네요. 소매업체들이 상당히 좋은 실적을 계속 의외예요. 발표를 하고 네. 있어요. 네, 사실상 이 많은 눈높이가 낮춰졌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닥 좋지 못한 실적 발표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고요. 역시 절대적인 수치는 그닥 좋지는 못했었어요. 그렇군요. 다만 이 컨센서스를 상회를 하는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두 자릿수의 지금 상승이 나오게 됐고 그 외에도 보게 되면 아베크롬비 같은 경우에도 의류 쪽이죠. 20% 넘게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됐거든요. 강했습니다. 뭐 그만큼 소매 업체들이 사실상 실적에 대한 부분이 컨센서스를 상회하게 나오게 됐었고 그리고 이번 주 중요한 게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과연 여기서 얼마만큼이나 소비를 해줄 것인가 네. 이게 중요하게 될 텐데 맞아요. 이 소매 업체들이 관련된 전망을 나쁘지 않게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위축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낮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네. 이 시장에 좋은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미 소매 협회에 대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연말 쇼핑 시즌에 1억 6,630만 명의 쇼핑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수치를 보게 되면 2017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예. 매출 전망을 보게 되면은 9억 4천만 불 그리고 9억 6천만 불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부분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이 수치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사이버 먼데이가 지나고 나서 이런 수치가 어느 정도가 잘 나왔는지 이 부분 한번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랑 다음 주에 이런 중요한 이벤트들 소비와 관련해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연결고리 종목은 두 종목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하나는 반도체 쪽에서 그리고 하나는 정유 쪽에서 골라오셨습니다.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DB 하이텍 실적 좋았었죠. 3분기까지. 맞아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었는데 4분기는 그보다 좀 못할 것 같아요. 파운드리 업황 관련돼서도 가동률에 대한 부분이 좀 둔화가 되고 있고요. 네. 반도체 업황도 썩 좋지 못한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서 실적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는 하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부분이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 라는 점은 주가 반등 나오기에는 좀 충분한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반도체 섹터로에 대한 자금에 대한 수급이 다시 한 번 더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 ETF로에 대한 수급도 많은 부분 들어오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DB 하이텍이 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보게 되면 충분히 반등이 나오기에 뭐 적합한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B 하이텍은 수급적인 요인 그리고 저평가 그리고 많은 부분 주가에 반영이 됐다. 이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오늘 주가에 대한 반등력을 좀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SO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계속적인 이런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방향성 자체가 완화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결국은 이러한 경기 민감재 쪽으로도 좋은 훈풍이 불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WTI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사우디가 다시 한번 증산을 할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왔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 일축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나서 WTI가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 관련된 업체들이 한 3-4% 정도의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관련돼서 국내에서도 SO일이 정유업체 관련돼서는 MS가 가장 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샤인드라 프로젝트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서 사실 정유 부분에 포커스가 조금 더 많이 맞춰졌었는데 이제 석유 화학 쪽으로도 중장기적인 이러한 사업 부분을 더욱더 포트폴리오에 가져가게 된다.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도 훨씬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 많기는 했지만 그것을 이제 바닥 기점으로 해서 4분기 그리고 2023년도까지 실적의 회복도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지금 바닥권에서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DB 하이텍과 SO일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